안녕하세요. 에이페오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서울대 입구역에서 도보 11분 거리 내에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그리고 옥탑까지 29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부분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면 월 12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는 누구나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가진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감정가의 80% 또는 낙찰 가격의 90% 중 낮은 금액으로 경락잔금 대출이 나옵니다. 얼마 전 대출 담당자로부터 소득금액 2천만 원대인 분이 다가구 주택 16억대의 물건을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소득금액이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락잔금 대출 역시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소득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출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적다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을 줄인다면 다가구 주택 낙찰 받았을 때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신용이 좋다고 해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은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소득금액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억의 근린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대출은 낙찰가의 90% 9억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9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과연 얼마의 소득금액이 있어야 할까요? 금리를 5% 가정했을 때 9억 원에 대한 연이자는 4,50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상 되어야 대출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곧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고자 한다면 이번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절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금액을 충분히 높이셔서 낙찰받았을 때 대출이 무난히 나올 수 있도록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이곳 서울대 입구역 주변에는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아서 입찰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6,875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1-221번지입니다. 감정가격은 25억 9,953만 2,840원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80%인 20억 7,962만 6,272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2억 796만 2,627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62평, 건물 면적 149.4평, 제시의 건물로 16.6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둔솔식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5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0년 2월 26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3월 3일 둔솔식협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1건, 임차권 10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낙찰 시 모든 근저당권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은 58.73%, 용적률 179.3%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 사무소, 1층 사무소, 2층에서 4층은 다중주택, 옥탑 1층 다락, 옥탑 2층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옥탑층에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면적이 무려 55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일 때 가중치가 부과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3, 제1항, 제2항에 의거 임대 등 연기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 100분의 100이 가중됩니다. 그러나 본건을 낙찰받는다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가중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가중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들도 이 법정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하셔서 이행강제금 가중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물 지하 1층과 1층은 공무상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세대이며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층 다중주택 29.26평, 원룸 5가구, 1층 다중주택 28.68평, 원룸 5가구, 2층 다중주택 25.88평, 원룸 6가구, 3층 다중주택 25.88평, 원룸 6가구, 4층 다중주택 25.88평, 원룸 6가구, 옥탑 다중주택 17.7평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옥탑층은 주인 세대로 이용되고 있고, 자, 이 부분이 일반 건축물 등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는 2020년 3월 3일 증설식협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의 총 호실은 29개 호실입니다. 전입 기록이 없는 세대는 101호, 105호, 205호 3개 호실로 공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세에 나와 있지 않은 601호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소유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공실을 제외한 25개 호실 모두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일인 2020년 3월 3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는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6호, 401호, 402호, 404호, 502호, 504호 총 13가구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은 근저당 설정 12억 원에 임차 보증금만 무려 23억 7,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수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공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토지 면적이 62평이에요. 보통 다른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 보면 서울시의 경우 45평에서 50평 사이가 많은데, 이 물건은 굉장히 토지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건물 자체는 외벽이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어요. 아래쪽 하단부는 검은색의 대리석, 위에 상단부는 이제 회색 톤인데 건물 깔끔하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건물 좌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면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이 다른 건물과의 동간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실내로 자연 채광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지금 창문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층에 사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쾌적한 삶의 공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이 보통 다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월세가 산정되는데, 이 건물 후면부에 봤더니 지금 지하 1층의 일부 호수는 바깥이 그 1층과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관문 우측에 우편함이 있어요. 지금 우편물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현관문 바로 우측에 이렇게 지저분한 우편물이 있으니까 건물 이미지에 좋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건물 정면부는 이 건물의 얼굴이잖아요.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낙찰받는 분이 계시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좀 이동했으면 더 깔끔한 이미지를 줄 겁니다. 전기 단자함이 있어요.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가 단전된 세대가 보이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101호, 105호, 303호, 401호, 601호 총 5개의 호실이 전기가 좀 차단되어 있습니다. 일단 5개가 차단되어 있는 거 확인했는데, 지금 밑에 봤더니 스티커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몇 호가 지금 차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전기 차단된 게 맞다라면 총 6개 호실이 전기가 좀 차단되어 있습니다. 건물 우측 부분 가볼게요. 지금 여기에 주차 공간이 보이는데, 이 건물은 총 3대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우측면에 2개, 정면에 1대, 그리고 안쪽에 조그만 미니 창고가 보이는데, 창고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호스를 확인해 봤더니 지하 1층과 1층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전기는 차단된 세대가 보였는데 도시가스는 공급 제한된 세대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보일러실 앞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 근데 잡다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일단 실내로 들어갈 수는 없네요. 이 건물 우측 상단부를 쭉 봤는데, 모든 창문에 지금 햇살이 들어가고 있어요. 옆 건물과의 동간 거리가 넓기 때문에 충분한 햇살을 받을 수 있어서 임차인들 생활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우측에 있는 지하 1층은 이 부분이 좀 지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창문이 좀 낮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외부 살펴봤고, 자, 건물 내부 들어가서 안에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1층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약간 어두운 톤의 타일과 계단 쪽은 좀 밝은 색의 톤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한 이미지 주고 있네요. 공간도 뭐 이 정도는 좁지가 않습니다. 이 안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다가구 다중주택들 엘리베이터 없는 물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가진 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1, 3, 4, 5, 6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2층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마 이 6층 부분은 옥상 부분입니다. 현재 눌러지지 않습니다. 자, 들어올 때는 저쪽에 들었지만 나올 때 바로 실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저는 걸어서 2층부터 옥상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하층의 층고가 높기 때문에 1층은 반계단 올라가서 1층이 있어요. 여기는 1층입니다. 호수는 2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호에서 205호까지 총 5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4.2평, 2호 라인 4.6평, 3호 라인 4.4평, 4호 라인 4평, 5호 라인 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1층은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개의 원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일단 참조하시고요. 지금 계단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작이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약간 청색빛을 띤 그런 현관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뜻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생수가 곳에 있어서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1층 전 세대를 아마 n분의 1로 납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단 폭은 뭐 적당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창문인데 반투명 유리가 되어 있어요. 옆 건물 때문에 반투명 유리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계단창에 보일러실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한국에서 여기는 제가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가스 검침원들 좀 고생하시겠네요. 도시가스 공급 제한되어 있는 세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계단 청소 상태를 확인했는데 먼지들이 좀 쌓여있는 게 보여요. 최근 몇 달 동안은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3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301호에서 3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4.2평, 2호 라인 4.6평, 3호 라인 4.4평, 4호 라인 4.3평, 5호 라인 4.3평, 6호 라인 4.3평입니다. 이 건물은 2층, 3층, 4층 모두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여쭤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 안에 빌트인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전자레인지 옷장, 침대, 매트리스가 없고 프레임만 있어요. 세탁기도 있어요. 안에 여기가 원룸형 구조인데 분리형 원룸처럼 그런 구조를 혹시 가진 게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없고 아. 네모난 걸로 정사각형. 전용 면적이 지금 4.3평 정도 되는데 뭐 생활하시기에 좁지는 않나요? 엄청 크진 않는데 살기에는 충분하고 침대 안에 수납장, 옷장 또 따로 있어가지고 수납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요. 그래서 안에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네. 없는 거네요. 좋은 점이 있다라면 어떤 점이 좋고 또 안 좋은 점이 있다라면 또 어떤 점이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 안에가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벌레도 많이 안 나고 불편한 건 따로 없었는데 밖에서 제가 봤을 때는 외부 햇살이 쭉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빛도 잘 들어오는 편이고 단열도 잘 돼 있어. 다른 집에 비해서. 겨울철에도 난방비 많이 절감 되겠네요. 그 단점 뽑자면 온도? 저는 근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데 그 다음에 지하철이 도보로 한 11분 정도 걸리던데 네. 걷기에 괜찮아요? 다니다 보니까 길지도 않고 버스도 주변에 잘 돼 있고 그래서 꼭 지하철 안 타더라도 7호선 갈 때나 이럴 때도 여기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관리하시는 분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네네. 지금 임차인들이 모여서 같이 공용전기, 공용수도 납부하고 있는 거죠. 네네. 저희도 임차인들이 모여서 이 건물 좀 관리하고 있는 상태네요. 네네. 여기에도 지금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과 3층 올라가는 중간 계단참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도시가스 공급 제한된 세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4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401호에서 4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은 2층, 3층, 4층 다 동일합니다. 전 3층에 와서 보니 지금 복도가 너무 지저분하게 쓰레기라든가 변물들, 택배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낙찰 받은 후 청소만 잘한다면 건물 이미지 괜찮을 것 같고요. 벽면 타일 상태도 다 점검을 해봤는데 전혀 타일 파손 등대 없습니다. 내부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거 3층에도 수도 계단이 딱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4층 중간참에도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도시가스 공급 제한되어 있는 세대는 없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초기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 501호에서 5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은 2층, 3층, 4층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4층에도 임차인들의 택배 물품이라든가 개인 물품들이 나와 있어요. 대다수 임차인들이 다 거주하고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좀 센서 등이 나가 있고 여기에 불빛 자체도 조금 나가 있어요. 센서 등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층에서 이곳 4층까지 쭉 올라오면서 타일이 혹시 파손된 데가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왔어요. 근데 딱 4층에 올라오자마자 한 군데 타일이 파손된 데가 눈에 띄네요. 이 부분은 향후에 수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곳 말고는 다른 데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매지 처리라든가 그 마감재 부분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곳 4층에도 수도 계량기 함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지금 자전거라든가 신발장이 있고 한데 옥상에는 전혀 호실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유는 옥상 부분에 별도의 다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옥상에 다락이 약 9.5평 돼요. 그런데 여기 소유자분이 별도로 옥상 부분에 약 8.2평 정도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실제적으로 한 17평 정도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탐문해 보건데 옥상 부분에 건물 소유자분이 살았던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호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가 옥상 부분이고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쭉 붙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옥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싱크 판넬로 증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유방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표기상 55제곱미터가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만 기본적으로 한 80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적으로 가중치가 붙어서 16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도 있어요. 다만 이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기본 55제곱미터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부과가 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낙찰받은 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실 게 여기가 뭐 원상복구 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담되시는 분이라면은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 없이 안전하게 사시는 것도 추천드릴만 합니다. 그리고 옥상 바닥을 보는데 전혀 크랙한 부분 없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배수구 또한 물 빠지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옥탑에 있는 집의 특이한 점, 저희가 엘리베이터 6층까지 이동되는 거 보였잖아요. 여기 엘리베이터는 보이지 않는데 이 문 안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 카드 키를 대서 6층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1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로 반계단만 내려오면 지하 1층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물들보다 일단 지하층의 높이가 좀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공기 상태도 1층과 똑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은 표기는 1층으로 되어 있는데 101호에서 1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4.2평, 2호 라인 4.6평, 3호 라인 4.4평, 4호 라인 3.5평, 5호 라인 3.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착시 현상일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층보다 층고가 높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우측 측면에 별도의 지하로 내려온 출입문이 있었는데 예상구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호수별로 좀 호불호가 갈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101호 같은 경우는 창문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이쪽 104호, 105호는 창문이 좀 낮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102호와 103호 저 건너편이 지대가 더 낮아요. 1층처럼 햇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물 외부, 내부 다 살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자,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저는 이 건물 자체를 꼽고 싶습니다. 일단 토지 면적이 62평에 건물 외부 자재 또한 나름대로 대리석으로 잘 지어졌고 건물 내부도 굉장히 산뜻하게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본 건물의 두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2020년에 지어진 준시축급 건물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건물일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호실수가 무려 29개 호실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다중주택들을 보면은 보통 15개 내외가 있는데 역대급으로 호실수가 많은 물건입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까지 도보 11분 거리 내에 갈 수 있는데 이곳에는 대학생 수요뿐만 아니라 직장인 수요까지 아주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없이 잘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옥탑층에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행강제금은 관할구청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천컨대 약 80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가중치가 되어 있어서 2배 물린다면 1,600만 원까지 매상할 수가 있겠죠. 낙찰 받는다라면 한번 고민을 하실 게 주인 세대로 활용할 분이라면 이행강제금 물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되겠지만 반대로 호실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대비 수익률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이 크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크게 부각은 되지 않는데 이 건물 처음 진입할 때 약간의 경사도가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보통 전용면적 4평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층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월세 수익이 작아질 수 있는데 월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상 4평대 원룸은 약 4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 꽉 채운다라면 총 28개월실 물론 옥탑주 제외입니다. 월 1200만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물건입니다. 저희 에이펙옵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경매가 어려워 경매로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옵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